백은영입니다. 자, 임영웅 씨가 SBS 인기가요에서 더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여유 있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임영웅 씨의 이 음악 순위 프로그램 출연은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요. 컴백 무대 3회차 방송에서는 달라진, 조금 더 여유로워진 임영웅 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무도 좀 더 안정적이었고, 또 이 백댄서들과의 호흡도, 협연도 훨씬 더 세련돼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임영웅 씨의 포인트 안무 이렇게 보이고요. 네, 이것도 포인트 안무죠. 무엇보다도 이 임영웅 씨의 이 엔딩 포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아,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다. 나랑 눈이 마주치는 것 같았다. 특히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네, 임영웅 씨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건행 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임영웅 씨의 이 음악 방송 세 번째 출연분 중에 마지막 회 다시 보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SBS 인기가요를 치면요. 하나, 둘, 세 번째 공식 영상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면 임영웅 씨의 무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임영웅 씨의 무대죠. 자,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느냐? 여기 NCT 127이나 뭐 여러 가수들이 나왔어요.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임영웅, 그리고 에일리, 아이브 뭐 등등 출연했는데 임영웅 씨의 이 조회수가요. 엄청납니다. 임영웅 씨의 이 조회수가 4만 회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 앞뒤로 있는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나 NCT 127이나 이런 가수들에 비하면 임영웅 씨의 이 놀라운 조회수, 인기와 관심을 반영하는 척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영웅 씨의 이 인기가요 출연 영상이 큰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임영웅 씨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이렇게 인기가요를 출연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복장도요. 아마도 저희가 콘서트 무대에서 한 번 더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전사의 복장이잖아요. 임영웅 씨가 이렇게 장화 같은 걸 신고 사선으로 어떻게 보면은 벨트가 많은 이런 복장을 입었는데, 이런 유니크한 복장도 저희가 콘서트 무대에서 다시 또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가 인기가요에 출연하기 전에 앞으로 두 오어 다이 많이 사랑해 달라. 영웅시대 여러분 감사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런 식의 공식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임영웅 씨의 이 음악 순위 프로그램 저희가 굉장히 설레이는 한 주였습니다. 무려 3번이나 나와서 이 아이돌들과 대격돌을 펼쳤는데, 이 저희가 기다렸던 것만큼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놀라운 토요일에 대한 이야기들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영웅 씨가 출연을 하면은 이거는 흥행이 보증된 거다. 임영웅 씨가 나오기만 하면 최고 시청률은 보장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시청률의 보증 수표다. 음악, 예능, 방송 등 장르를 불문한다. 임영웅이 나오는 예능은 어떤 예능이든 간에 올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다. 음악 방송 역시 시청률이 올랐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임영웅은 두 오어 다이를 통해서 스타일링은 물론이고 화려하고 강렬한 퍼포먼스를 소화했다. 그리고 두 오어 다이 뮤직비디오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오르기도 했고, 발매 3시간 만에 각종 온라인 차트 1위를 휩쓸었다. 그리고 TVN 놀라운 토요일 출연했는데 이 놀라운 토요일 시청률 3.8%를 기록했다. 바로 임영웅이 출연하기 전 놀라운 토요일 시청률은 1.8%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임영웅이 출연한 다음에 시청률이 2배 이상 뛰어 올랐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운 우리 새끼 스페셜 MC 출연한 거 역시 16.1%를 기록하면서 올해 최고 시청률을 달성했다. 지금 임영웅 씨가 2개의 예능에 출연해서 올린 기록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음악방송 시청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엠넷 M카운트다운, 그리고 13일에는 MBC 쇼음악 중심. M카운트다운은요. 이 채널 자체가 굉장히 좋은 쪽이 있지 않아요. 약간 후반 쪽에 있어요. 그리고 케이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이 0.1%만 올라도 지상파에서 오른 시청률 2, 3%를 더 넘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명웅 씨의 이 M 카운트다운이요. 0.6%, 쇼 음악 중심은요. 1%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시청률 상승이 엄청나다고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게 쇼 음악 중심입니다. 쇼 음악 중심 시청률이 바로 전 시청률이 0.6%. 이명웅 씨가 출연했기 때문에 무려 0.4%가량의 시청률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M 카운트다운도요. 전에는요. 0.2였어요. 근데 이명웅 씨가 출연한 분은 0.4%로 무려 0.2, 2배 가까이 시청률이 껑충 올랐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쇼 음악 중심도 0.6에서 1.0으로 0.4%,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시청률이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어제 출연한 인기가요입니다. SBS 인기가요인데요. 전주는 0.5%, 이번 주는 0.7%로 무려 0.2%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야말로 이명웅 효과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나왔듯이 사실 음악방송 시청률 상승은 쉽지가 않아요. 지난해에도 M 카운트다운이요. 이명웅 씨가 출연하면서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습니다. 올해도 그야말로 이명웅의 파워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 방송계는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 씨 잡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토요일, 지금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이명웅 씨 은혜 제대로 갚았다. 뭐 은혜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이명웅 씨가 좀 붐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붐 씨의 결혼 축가를 불러주기로 했는데 이 전날 밤을 새서 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명웅 씨가 축가를 불러주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명웅 씨가 그 미안한 마음을 항상 안고 있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토요일에 출연도 하고 또 시청률도 올해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면서 붐 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좀 갚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MA 더 팩트 뮤직 어워즈도 이런 식으로 이명웅 씨에게 감사함을 보답하고 있습니다. 자, 강희롱의 클로즈업이라고, 이 강희롱 국장이에요. 더 팩트 뮤직 어워즈의 이 연애 파트는 이분께서 다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이 강희롱의 클로즈업, 스타성 압도, 이명웅 또 다른 산무의 자부심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명웅 씨의 콘서트에 대한 아주 인상적인 부분도 여기 써 있는데요. 이명웅 콘서트에는 3가지가 없다. 초대권이 없고 게스트가 없고 빈 좌석이 없다. 더 팩트 뮤직 어워즈 2년 연속 5관왕을 차지하면서 대세 스타를 재확인했다. 이런 식의 골자를 뽑았습니다. 이명웅에 대한 팬심 폭발적이다. 이러한 그의 위상은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도 다시 확인을 했다. 이명웅은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펼쳐진 시상식 무대에 올라서 올해의 아티스트를 비롯해서 당당히 5관왕의 위협을 달성했고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5관왕 전체 수상자를 통틀어서 최다 관왕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자타공인 국내 최고 남성 솔로 가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명웅 씨의 이 춤과 이 댄서들과의 이 모습, 협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명웅은 장르불문 가수다. 이 스타성에서도 여타 아티스트들을 압도를 하고 있고 이미 연예계 스타들 사이에서는 대세 스타로 인정받는 분위기. MC 전현무는 본상 직전에 레드카펫 무대를 밟으며 만난 이명웅을 스타 연예인 중 스타라고 치켜 세웠다. 그리고 나온산에 출연을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명웅 씨 옆에 이렇게 매미가 된 전현무 씨입니다.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내가 섭외하고 말 거야. 이런 의지도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명웅 씨는 엄지손가락을 척 내걸었습니다. 팬들 중에는 이명웅을 나훈아로 빗대기도 합니다. 반세기 넘게 화려한 음악적 깊이를 완성한 나훈아와는 단순 비교가 어울리진 않지만 공연 티켓 파워만 보면 이명웅은 누구를 대적할 상대가 없는 독보적인 존재가 됐다.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명웅이 얼마나 확고부동의 입지를 굳혔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명웅 씨는 3가지 공통점, 아까 말씀드린 초대권, 게스트, 빈 좌석이 없다, 산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명웅 씨가 또 이제 콘서트를 얼마 남지 않고 있는데 이 지금 기간 동안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명웅 씨 모습을
왜 방송에 더 안 나와요 할 수 있지만 얼마나 지금 이 콘서트를 앞두고 맹연습 중이겠어요. 지금 이명 씨의 피와 땀의 눈물이 지금 연습하고 있는 그 연습장 공간에 쏟아부어지고 있을 겁니다. 김동률 곡절 깃든 고전의 품격 마스터 증명한 멜로디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또 김동률 씨가 이 콘서트를 또 성공적으로 이끌었 김동률 씨 팬분들이 4년 만에 콘서트를 손꼽아 기다렸고 또 방문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김동률 씨가요. 콘서트를 마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동률 씨 콘서트도 이 순식간에 매진이 돼서 큰 화제를 낳았는데 김동률 씨가 매진에 된 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도 티켓 오픈 당시에 예매에 참여했는데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했다." 이러면서 주제 파악 가로 열고 가수가 인기에 비해서 좌석이 적은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여는 것에 대해서 유머를 섞어서 아쉬움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고 되어 있죠. 주제 파악을 잘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방탄소년단이나 이명씨 급은 아니잖아요?" 라고 덧붙인 겁니다. 이렇게 김동률 씨도 "저는 이명급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계에서 주제 파악할 수 있는 가수는 방탄이나 이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그 급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명 씨의 뭐 이 독보적인 인기 그리고 엄청난 티켓 파워 인정하는데 김동률 씨가 이렇게 겸손을 떨면서 "이명 씨 급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대목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가요계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발라드 음악성도 인정받는 가수도 인정하는 이명 씨가 됐습니다. 이 급이 메머드급이 됐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콜드플레이가 케이팝 성지에 한국은 못 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고 무대 장치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이 세계적인 가수들이 아시아에서 한국만 쏙 빼놓고 공연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기사를 왜 소개해 드리냐. 이명웅 씨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명웅 씨와 우리 영웅 시대 분들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 문제 하나. 콘서트장에 좌석수가 너무 적어서 이 순식간에 매진이 동이 났고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콘서트를 보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 세계적인 팝스타들도 국내 공연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공연장이 없습니다. 어떤 공연장이 없느냐? 5만 석 규모의 대형 실내 공연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에 있는 아시아 호주 투어에 우리나라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발 대형 공연장을 빨리 세워야 된다. 제발 지어 달라." 이런 요청이 엄청나게 있고요. 해외 아티스트들도 국내에 와서 공연을 못 하기 때문에 음악을 좋아하시는 많은 팬분들은 "우리나라에 대형 실내 공연장을 제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긴 해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요. 이 2만 석 규모의 실내 공연장도 부족해서 국내 가수들도 대관이 치열하고 나훈아 씨도 이번에 콘서트를 일산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팝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덤 "스위프티는 강하다. 국내 어느 나라의 열정에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국내 팬들이 지난해에는 발을 동동 굴러야 됐다. 자 왜냐면은 스위프트가 내년에 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일본 그리고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만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쏙 빠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문제겠어요. 그리고 콜드플레이. 이 엄청난 그룹이죠. 이 콜드플레이도요. 2017 년에 공연을 해서 10만 명을 모았습니다. 이때 공연도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번 아시아 호주 투어에서 일본에서는 공연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본 외에도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는 가는데 우리나라는 빠져 있어요. 근데 콜드플레이가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냐면 방탄소년단과도 협업을 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가수예요. 왜 못 오느냐. 그 이유가 스위프트와 콜드플레이는 콘서트에 막대한 제작비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수지 타산을 맞추려면은 50,000여 안팎의 관객을 모을 수 있는 스타디움 같은 대형 공연장이 필요해요. 필요하고 또 여러 차례 공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왜? 지금 올림픽 주 경기장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갔습니다. 언제 완성이 되느냐? 무려 2026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24, 25, 26, 3년 동안 공연을 해요. 그러니까 대형 팝스타의 내한 공연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 얼마 전에 잼버리 축제를 했잖아요. 그때 잔디 훼손이 됐습니다. 10억 정도로 돈이 들어간대요. 이 보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 스포츠 팬들은 아니 왜 여기서 콘서트를 하느냐. 이 경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야외 경기장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있는 고척 스카이돔, K스포돔 20,000명, 10,000명 수용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공간이 없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팝스타 포스트 말론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없어서 일산에 가서 두 홀을 합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수들이 공연하기가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훈아 씨도요. 공연장이 없어서 이번에 공연을 일산 킨텍스에서 이틀간 잡았고요. 또 여기 나옵니다. 김동률, 이명웅 같이 티켓바를 과시하는 가수들도 지금 좌석이 부족해서 2주간 6차례 공연하는 방식을 택해야 됐다. 그리고 K스포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김동률, 이명웅, 샘 스미스 공연이 있고 내달에는 G.O.D 트레저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연장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런데 그나마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게 지금 K-팝 공연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서울 창동의 K-팝 공연장 서울 아레나, 그리고 CJ 라이브 시티가 고양에 건설 중인 K-팝 전문 공연장 CJ 라이브 시티 아레나, 이렇게 이 부분들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인천 영종도에 15,000석 규모의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3개가 지금 하반기에 문을 열 예정이거나 아니면 현재 공사 중입니다. 하지만 이 공연장 계획이 변경되거나 또 엎어지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우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지금 K-팝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국내 공연을 보기 위한 외국 팬들도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팝의 인기와 격에 맞게 이 대규모 공연장도 세워져야 되고 가수들과 팬들이 공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이 공연장도 시급하게 빨리 지어져야 되겠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렇게 전문 공연장, 대규모 공연장이 지어져서 우리 팬분들이 콘서트 보고 싶은데 못 봤어요. 너무 슬퍼요.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도 임영웅 씨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행.